최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 하려고 했던 것은 구면 뱃셀 함수였거든요. 즉 구면 뱃셀 함수 미분 방정식이었었는데, 물론 할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배워왔던 지식을 실제로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였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왔던 자기양자수, 부양자수, 주양자수, 스핀양자수, 궤도함수, 그런 거 고등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외우기만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분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실제적으로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봄으로써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많이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수소 원자를 지금까지 배운 미분 방정식을 기초로 해서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시간 갖고는 부족하고 몇 시간이 걸릴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공계통의 학생들은 수소 원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수소 원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떠한 과목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그것에서 약간의 확장만 있을 따름이거든요. 양자역학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섭동론을 배우기 전에 정확하게 풀린 문제는 거의 2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물론 잡다한 정확하게 풀리는 문제는 많지만은 실용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정확하게 풀리는 문제는 수소원자 문제하고 조화진동자 문제거든요. 그런데 조화진동자 문제는 앞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지요. 혹시 조화진동자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1단계부터 차근차근 봐보세요. 거기에 봐보면은 헤르미트 방식이 나오잖아요. 이 헤르미트 방식 같은 경우도 그 미분 방정식을 급수해로 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해로 풀고 있는 르장드르 방식이나 뱃셀 미분 방정식 같은 거 전부 다 급수해로 푼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소 원자 문제를 직접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미분 방정식을 풀므로써 우리도 한번, 지금까지는 무조건 나중에 상급학교 가면 배워라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라플라시안이 뭔지, 그레디언트가 뭔지 그런 것 좀 알면은 다행인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도 상관은 없게끔 제가 그렇게 진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 더군다나 편미분 방정식도 배웠다면 천만 다행인데 안 배웠어도 상관없고, 아무튼 차근차근 해봅시다. 먼저 수소 원자를 배우다 보면은 르장드르 방식도 나오고 라기에르 미분 방정식도 나오고 수리물리나 공업수학 같은 데서 배울 수 있는 급수전개 방법은 수소 문제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끝내놓으면은 모든 과목들 그나마 쉽게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이거든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제곱 델 제곱 플러스 vx p사이 x는 2 p사이 x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일단은 고유치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느끼십시오. 고유치 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함수에다가 어떠한 작용을 가했더니 다시 그 함수가 튀어나왔는데 그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더라. 그것이 고유치 문제거든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고유치 문제냐면은 p사이 x라는 파동함수가 있어요. 이 파동함수 p사이 x, 이 p사이 x에다가 이러한 미분 연산자를 작용시켰더니 다시 p사이 x가 튀어나오고 그 앞에 상수 2가 튀어나왔다. 이 미분 방정식이 결국은
고유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다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X벡터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이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위치 벡터거든요. 그래서 라지 X벡터 이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X좌표, Y좌표, Z좌표 있죠. 예를 든다면 이것이 되어지겠죠. 3차원 공간이 있다. X축, Y축, Z축. 그런데 현재 여기서 어떠한 3차원 공간상은 X, Y, Z 이 점을 향해서 원점에서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벡터 있죠. 이 벡터를 여러 노테이션으로 표시를 해 주는데 이것을 X벡터 이렇게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X벡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은 3차원 공간상에서 X, Y, Z 좌표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3차원 공간상에서 X, Y, Z를 직각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이 포인트가 X, Y, Z 그렇게 나타내지죠. 그런데 이 포인트를 구좌표로 나타내주고 싶어요. 구좌표로 나타내려고 할 적에는 R, 세타, 파이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X, Y, Z와 R, 세타, 파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봅시다. 자, 여기 원점에서 임의의 X, Y, Z를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트를 향해서 된 이 벡터를 라지 X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직각좌표계에서는 X, Y, Z야. 그런데 이 XYZ라는 이 직각좌표계 상에서 이 포인트를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즉 어떻게 표시를 함으로써 이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냐면은, 먼저 원점에서부터 이 포인트까지 거리 있죠. 이 거리를 R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Z축에서 X벡터를 향하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X벡터를 XY 평면상에 투영시키면 이렇게 되어지겠잖아요.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을 적에 X축으로부터 이 투영시킨 벡터까지의 이 각도를 파이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R과 세타와 파이만 정해지면은 3차원 공간상의 한 점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 포인트를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 XY Z이고 구좌표계로 나타내면 R 세타 파이야. 즉 R 세타 파이만 지정을 해주면은 한 점이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 그 말이고, 직각좌표계에서는 이 점의 위치를 XY Z만 딱 확정을 해주면은 이 점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델 제곱 오퍼레이터 이것을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요. 라플라시안. 이 라플라시안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한국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플러스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이렇게 된 것을 세모 거꾸로 해가지고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곱이란 말은 뭐예요? 미분을 2번 해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쫙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요.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을 딱 해 놓으면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풀려고 하냐면은 이러한 포텐셜 에너지 V의 X벡터, 이것은 포텐셜 에너지예요. 어떤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한가운데가 수소 원자 핵이 있고, 수소 원자 핵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가 전자가 있어. 그럴 때에 이 Vx라는 것은 전자의 위치 에너지야. 우리가 고전역학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구해지면은, 또는 위치 에너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 위치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작용시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즉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위치 에너지는 무엇이 되어져요? 외력 F가 되어지죠. 외력 F만 알면은 고전역학 문제는 원리적으로 다 풀 수가 있어.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가 Vx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사항, 포텐셜 에너지를 V로 표시해서 Vx 벡터 이렇게 했을 적에 이 포텐셜 에너지가 x 벡터의 함수란 그런 말이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의 함수란 말이에요. 이 x 벡터가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x, y, z라는 이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포텐셜 에너지 V가 위치 x 벡터의 함수라기보다는 x, y, z 함수다 그 말이에요. 위치 좌표 함수이다. 그래서 고전역학과는 달리 양자역학에서는 Vx를 알면은 Vx를 이러한 슈로딩거 방정식에 Vx를 대입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Vx 하에서 파동함수 psi x는 어떻게 되어지고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죠. 특히 여러분들 그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 있죠. 그것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연계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죠. 불꽃 반응 있죠. 불꽃 반응을 통해서 불꽃 반응을 일으킨 그 원소가 무엇이다, 그 색깔을 보고 이것은 어떤 원소이다 또는 어떤 원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셨잖아요. 무엇은 청록색, 무엇은 빨간색, 무엇은 노란색, 그렇게 많이 외우셨어. 그런데 불꽃 반응으로도 원자를 또는 원소를 정확하게 구분해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최후로 무엇을 판단해야 됩니까? 그 원소의 스펙트럼을 판단해야 된다겠죠. 그 스펙트럼이야말로 사람의 지문처럼 딱 그 원소는 그 형태의 스펙트럼만 방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스펙트럼이 뭔가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으셔야 되죠. 스펙트럼은 그 원소의 고유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스펙트럼만 알면은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말로만 외우셨죠. 즉 이러한 형태의 스펙트럼은 수소라면 수소이다, 이러한 형태의 스펙트럼은 리튬이라면 리튬이다, 그렇게 말로만 외우셨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즉 어떤 색깔의 빛이 나타날 것이고 그 빛의 세기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맞히기 위한 과목이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중학교 때는 수준이 못 되어져 가지고 그냥 불꽃 반응보다는 스펙트럼이 더 정확하다, 스펙트럼은 각 원자마다 각자 따로따로 자기만의 지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알면은 그 원자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라고 외우셨는데, 이제 대학교 때는 그것을 수학으로 차근차근 풀어내 가지고 과연 이 원소는 어떤 색깔의 스펙트럼을 낼 것이며 그 스펙트럼의 세기는 얼마나 세이는가, 그 밝기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양자역학이다 그 말이야. 물론 그 양자역학의 스펙트럼 말고도 뭐 또 다른 것도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지만은 99.9%는 스펙트럼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고 설명해 나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스펙트럼은 바로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나 핵의 운동에 의한 효과를 그대로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외우고 있었던 스펙트럼을 이제는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풀어보자. 그 수식적으로 풀 적에 어떤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학교 때 그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정량화해서 알아보기 위한 방정식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양자역학 시간에 큰 숲을 보고 수업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라는 것은 스펙트럼에서 어떤 색깔의 빛이 나오는가. 물론 가시광선에서요. 적외선에서는 이제 빛이 안 보이니까 그때는 완전히 이제 파장을 숫자로만 익혀야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하여 에너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파장의 빛이 그 원소로부터 방출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알아내겠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파동함수 푸사이 있죠. 이 푸사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해석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대표적인 해석인 코펜하겐 해석으로 배우지만은 꼭 코펜하겐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므로써 에너지를 구하고, 즉 원소에서 어떤 빛이 나오겠는가, 그 빛의 파장을 구하고, 또 파동함수 psi를 구한다. 파동함수 즉 파동함수 전자가 발견될 단위 최적당 확률이요. 그래서 확률 밀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직각 좌표계로 표시가 되어지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원자 문제에 적용을 할 적에는 구좌표로 변환시켜줘서 푸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금은 경험했겠지만은 문제를 풀 때 좌표계 선정이 참 중요해요. 좌표계를 잘 선정을 하면 문제가 쉽게 쫙 풀린 반면에 이상한 좌표계를 선택을 해버리면은 그 문제가 안 풀리거나 무척 어려워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좌표계는 3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직각좌표계 XYZ 그거 하나하고 방금 저하고 배운 R, 세타, 파이에 의해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구좌표, 그리고 또 하나가 원통 좌표계거든요. 실린데리칼 코디네이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러면은 문제가 직각좌표계보다는 구좌표계에서 훨씬 잘 풀린다라는 것은 우리 선배들의 시행착오 결과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직각좌표계를 어떻게 구좌표계로 변환시켜주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단순히 숫자 관계라면 쉬운데 이렇게 미분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것은 편미분인데 나중에는 전부 다 이쪽이 D로 바뀔 거예요. D로 바뀌니까 이러한 전미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결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강의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직각좌표계로 표시되어진 이 라플라시안을 구좌표계로 표시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각좌표계와 구좌표계 간의 관계성을 알아야 되겠지요. 먼저
이 라지 x 벡터의 x좌표는 스몰 x죠. 이 스몰 x야. 근데 이 스몰 x 같은 경우는 구좌표계의 r 세타 파이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이 r이야. 그러면 얘를 xy 평면에 투영시킨 이거 있죠.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세타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것은 r 사인 세타가 되어지겠죠. 이 길이가 무엇이라고? r 사인 세타. 제가 적어줄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r 사인 세타야. 이것이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 x좌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쪽이 파이이기 때문에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 직각이죠. 이게 직각이야. 물론 이쪽이 x좌표고 이쪽이 y좌표고 이쪽이 뭐예요? 이게 z좌표죠.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것이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이게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기 때문에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y좌표는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하고 같고, 그리고 이 z좌표는 얘가 세타이기 때문에 r 해놓고 코사인 세타, 이것이 z좌표가 되어지겠죠. x, y, z와 r 세타 파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진다. 이 식 같은 경우는 x, y, z 직각좌표계를 r 세타 파이 구좌표계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을 다시 거꾸로 어떻게 나타내고 싶느냐, r와 세타와 파이를 직각좌표계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집니까? 이게 지금 r이죠. 이 r 제곱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즉 r과 x, y, z 관계는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세타 있죠. 이 세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 세타와 x, y, z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여기에서 탄젠트 세타를 한번 쳐볼까요? 탄젠트 세타를 한번 쳐보면은 이것이 빗변이고 이것이 90도이기 때문에 얘가 높이가 되어지죠. 그럼 얘가 밑변이 되어지죠. 밑변분의 높이, 이것이 탄젠트 세타잖아요. 그런데 밑변은 뭐예요? z죠. 높이는 이것이니까 이게 뭐예요? r 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r 사인 세타 이것 같은 경우는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은 얘가 x, 얘가 y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 고로 이것은 z분의 이것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탄젠트 세타가, 고로 세타는 아크탄젠트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코사인 세타를 한번 봐볼까요? 코사인 세타를 보면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 이것은 r이죠. 이것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밑변은 뭐야? z죠. 그래서 이 세타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간단하기 때문에 괜히 머리 복잡하게 하는 이것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구좌표계에서 r 세타 파이를 넣고 그것들을 각각 x, y, z 좌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파이를 x, y, z 좌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것은 탄젠트 파이를 보면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파이는 x분의 y죠. 즉 탄젠트 파이가 x분의 y이기 때문에 파이라는 것은 아크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했던 것이 x, y, z를 각각 구좌표계의 r 세타 파이로 나타낸 경우고, 이것은 r 세타 파이를 직각좌표계의 x, y, z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죠. 이러한 관계를 알았다면은 이제 직각좌표계로 나타내어지는 이러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좌표계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구좌표계로 표시를 할 적에는 항상
원칙을 잘 알아야 되죠. 원래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psi는 x, y, z 함수요. 즉 직각좌표계에서 함수다 그 말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이 psi를 구좌표계에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psi가 무엇들의 함수가 되어지기를 바래? r, 세타, 파이의 함수가 되어지기를 바라죠. 그러면은 원래 psi가 x, y, z였기 때문에 psi를 r, 세타, 파이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으면은 이 r, 세타, 파이들과 x, y, z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맺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r이란 것은 여기서 보십시오. r제곱은 x, y, z이기 때문에 r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의 함수냐면 x, y, z 함수죠. x, y, z 함수이다. 그 다음에 이 세타라는 것은 또 무엇의 함수예요? x, y, z 함수죠. 그리고 이 파이라는 것은 또 x와 y만 함수죠. z는 없죠. 이제 우리가 이 라플라시안을 나타내기 위해서 델자승 psi는 이렇게 되고 또 여기도 psi 이렇게 되고 여기도 psi 이렇게 되어지죠. 먼저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si 있죠. 이것을 구좌표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si죠.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si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또 x로 편미분 해주면은 그때서야 이것이 되어지죠.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si 같은 경우는 이 수용도를 잘 보셔야 되겠지요. 자, x 변화에 따른 이 psi의 변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경로를 잘 그려야 되겠지요. 여기 x 이 코스가 하나 있고 또 여기 x 이 코스가 하나 있고 또 여기 x 이 코스가 하나 있죠. 이 세 코스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이것들은 이른바 체인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코스부터 한번 봅시다. 자, 얘와 얘의 관계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psi고 또 얘와 얘의 관계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이고 플러스 얘와 얘의 관계는 먼저 얘와 얘의 관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요리 가죠. 그러면 얘는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psi 그 다음에 얘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psi를 구좌표로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구좌표로 나타내 주는 형상이 되어졌어. 왜? psi가 r 함수로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상관없어. 이제 뭘 계산해 줘야 되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이것을 계산을 해 줘야 돼. 무엇으로부터? 이것은 r을 x로 편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때 이것을 봐야 돼요. r을 x로 편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r 이것이 종속변수가 되어지고 x, y, z가 독립변수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은 x만 독립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고정을 시켜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r과 x, y, z로 맺어진 이 식에서 x만 독립변수로 보고 물론 r은 당연히 종속변수지요. 이 양쪽을 전부 다 x로 편미분해야 되겠지요. 양쪽을 x로 편미분하면은 일단 좌측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제곱 그 다음에 우측은 이 전체를 x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y와 z는 상수요. 그래요. 그러면 r 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2r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그렇게 되어지죠.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단지 지금 현재는 편미분이다. 그것만 달라. 그리고 x의 제곱을 x로 편미분하면 2x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r 이것은 r분의 x가 되어지고 이것을 지금 구좌표계로 나타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r분의 x 있죠. r은 구좌표로 나타냈으니까 됐어. 그러면 이 x는 구좌표로 나타내줘야 되겠지요.
고로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저것을 대입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파만 남겠다. 그 다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를 계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를 계산하려면은 이 식을 봐야 되지요. 이 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하면은 편합니다. 세타를 x로 편미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식을 그대로 아크 탄젠트 공식을 외워서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아크 탄젠트에다 미분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 이쪽 양쪽을 탄젠트를 찌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탄젠트 세타는 z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 상태에서 이 양쪽을 뭘로 편미분하냐면은 x로 편미분하려 그래. 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x로 편미분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탄젠트 세타는 세크제곱 세타 해놓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체인룰이지만은 이런 연습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x로 편미분 한다면은 z분의 1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로 편미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약분 시켜버리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세타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은 세크 제곱 세타가 요리 건너가면은 역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z 이거 적어주고 또 이거 적어주고 이는 약분했다겠어.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그대로 적어주고 x, y, z를 싹 다 구좌표로 나타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z는 일단 z 그대로 놔두고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z 탄젠트 세타잖아요. 왜 그래? 이 식으로부터 이거 자체가 z 탄젠트 세타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z 탄젠트 세타 적어주고 그 다음에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그대로 적어주고 나머지는 싹 다 고쳐주겠습니다. 자, z의 제곱 탄젠트 세타죠. 근데 z라는 것은 뭐예요? r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z의 제곱은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뒤에 탄젠트 세타 그대로 적어주고 위에 거 그대로 적어주고 이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고 이 r하고 이 제곱하고 약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남는 것은 이것만 남지요. 고로 이것이 방금 r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r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푸사인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푸사인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여기를 보면 되죠. 여기서 탄젠트 파이라는 것은 x분의 y지요. 탄젠트 파이가 x분의 y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양변을 x로 편미분하면은 탄젠트 파이를 편미분하면은 세크 제곱 파이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x로 편미분하면은 y는 상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분의 y 그렇게 되어지고 고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왜 그래? 세크 제곱 파이의 역수가 뭐예요? 코사인 제곱 파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x 대신에 이제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코사인 파이 약분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분의 사인 파이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분의 사인 파이 해놓고 이것은 또 그대로 적어줬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라운드 x 제곱분지 라운드 제곱 사이 이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복잡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계산했던 것이 무엇만 계산했느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사이만 계산했어요. 이것을 구조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것만 계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를 구좌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또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를 구좌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사이를 구좌표로 나타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사이가 이렇게 구좌표로 나타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운드 x 제곱분지 라운드 제곱 그 사이 이것을 계산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계산한다 그 말은 라운드 x분지 라운드 푸 사이를 x로 다시 한번 편미분 해준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라운드 x분지 라운드 푸 사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냐면은 라운드 x분지 라운드 푸 사이 이렇게 적기도 해요. 즉 여기서는 분모가 라운드 x, 분자가 라운드 푸 사이 그런 형태로 적어져 있잖아요. 형태상. 그런데 그것을 라운드 x분지 라운드 해놓고 가로 쳐놓고 그 다음에 푸 사이를 적어 놓은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 자체가 푸 사이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즉 x로 편미분 한 것을 작용해라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요 표시나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푸 사이 있죠. 여기 지금 세 군데가 푸 사이가 있죠. 이 푸 사이를 가장 바깥에다 끄집어내 놓고 그 앞에다가 푸 사이 없는 것을 적어 준 거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도 이것과 똑같은 것을 이렇게 적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 앞에 있는 것이 이 뒤에 있는 것에다가 작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놨고 뒤에 있는 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이것을 이 뒤에 있는 이것에다가 작용시켜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작용을 시켜줄 때 대수적으로 말하는 배분 법칙이 또 그대로 성립을 해요. 그것은 연습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자, 먼저 이것을 이것에다 적용시키겠습니다. 즉 이것을 이것에다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것에다 적용시키고 또 이것을 이것에다 적용시키고 그러면 되겠지요. 가장 먼저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킨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저것을 제가 다시 적으면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 놨고 얘가 적용이 돼야 될 그 대상, 즉 이것하고 이 뒤에 있는 푸 사이 있죠. 이 뒤에 있는 푸 사이가 이제 이리 오겠지요. 그것을 이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은 앞에 있는 것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대로 적어 주는데 이 뒤에 있는 R로 편미분해라는 것이 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잖아요. R에만 적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얘를 여기에다 또 적용시키면은 얘를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얘를 여기에다가 적어주면은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이 바로 이게 편미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얘를 얘한테 적용시켜준 결과는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얘를 또 얘한테 적용시켜줘야 되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제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얘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을 시킬 때 뒤에 있는 푸 사이는 여기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은 여기서 푸 사이라는 것은 R 세타 파이 함수요.
왜 푸사이가 r 세타 파이 함수요? 우리가 지금 푸사이를 r 세타 파이 함수로 고치려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푸사이는 r 세타 파이 함수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주겠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은 또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있는 거 r로 얘에 적용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부 미분법이죠. 그러길래 앞에 건 r로 편미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 제곱분에 이것들은 그대로 적어주죠. 그리고 뒤에 거 살리고 플러스 앞에 것은 그대로 살리고 뒤에 것을 미분하겠습니다. 뭘로? r로. 고로 파살 r분의 파살 세타분의 파살 푸사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라운지 r분의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푸사이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적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하고 이거지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장 마지막 것 얘에게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여기 사인 세타하고 여기 사인 세타하고 약분이 되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r로 편미분 하면은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니까 플러스 r 제곱분의 1 해놓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여기 코사인 파이하고 여기 사인 파이하고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것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이거 살리고 그러면 사인 세타 여전히 날아가 버리고 마이너스 r분의 여기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남고 이 뒤에 있는 것을 r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요 뒤에 것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가장 먼저 이것을 얘에게 적용시켜 줘 보겠습니다. 즉 이것을 얘에게 적용시켜 준 것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봤습니다. r분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어 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 놓고 여기 빈자리에는 여기 푸사이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여기 푸사이 해놓고 r 세타 파이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푸사이는 여전히 r 세타 파이의 함수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타로 편미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세타로 편미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하면은 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살리고 뒤에 것을 미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뒤에 것이 뭐예요? 라운지 r분의 라운지 푸사이잖아요. 라운지 r분의 라운지 푸사이를 라운지 세타분의 세타 즉 세타로 편미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서 혼동 오는 사람들이 있어. r로 편미분한 것을 세타로 미분해버리면 제로가 될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들 이거 푸사인 r 세타 파이 함수잖아요. 이것을 r로 편미분 하면은 여전히 푸사인 r 세타 파이 함수가 되어지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결과가 여전히 r 세타 파이 함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타로 편미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얘에 적용시켜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에서 라운드 r분의 라운드 푸사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또 얘한테 적용하고 또 얘를 얘한테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얘한테 적용하고 얘를 얘한테 적용하고 얘를 얘한테 적용하고 그 모든 것이 여기 제가 차근차근히 다 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거 전체 있죠. 이것이 지금 뭐예요? 라운드 x 제곱분지 라운드 제곱 푸사이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또 무엇을 또 계산을 해야 되어집니까?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푸사이 또
라운드 G 제곱분의 라운드 G psi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뭐요? 라운드 X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si 이것들을 다 합쳐줘야 되잖아요. 다 합쳐줘가지고 대일자성 이 라플라시안을 구좌표로 바꿔줘야 되지죠.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했던 작업은 단지 이것만 구좌표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무엇을 계산해야 되냐면은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si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무엇부터 계산해야 됩니까? 먼저 계산해야 될 것이 라운드 Y분지 라운드 psi를 계산해야 되겠죠. 라운드 Y분지 라운드 psi를 계산해야 돼. 여러분들 아까 트리 구조 다시 적어 볼게요. 이 psi가 R, 세타, 파이 이걸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R이라는 것은 여전히 X, Y, G의 함수야. 세타도 X, Y, G의 함수야. 근데 파이는 X와 Y만의 함수였죠. 이번에 계산을 할 것은 라운드 Y분지 라운드 psi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것은 경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많이 했지요. 자, 이 경로에서 요 Y한테로 가야 되고, 또 이 경로에서 여기 또 Y한테로 가야 되고, 또 이 경로에서 여기 또 Y한테 가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체인룰 관계를 쓰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서 X 대신에 Y로 바꿔주면 되죠. X 대신에 Y로 바꿔주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아까 X 할 때처럼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이때는 R을 Y로 편입을 해야 되고, 세타를 Y로 편입을 해야 되고, 파이를 Y로 편입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또 다 적어 놔가지고 구해야 될 것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그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해서 여전히 이렇게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다 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si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 계산 결과를 다 해서 전국적으로는 다 더해줘야 되어지죠.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이것을 직각좌표에서 구좌표로 변화시켜주는 작업 자체가 완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책들을 보면은 X에 대하여 계산만 해주고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그냥 넘어갑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언제 또 이것들을 다 계산해서 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해볼 그런 문제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직각좌표계로 표현이 되어진 라플라시안을 좌표 변환을 통해서 일일이 이렇게 했는데, 더 간단한 방법은 곡선 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을 구해 갖고 그 곡선 좌표계에서 구좌표계에서 해당되는 끝을 넣어주면은 간단하게 또 되기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했던 것은 어떤 형태의 수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환시켜주는 연습을 적어도 할 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할 줄 아는 방법만 알았다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이것을 구좌표로 변환시켜준 그 결과를 외워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 결과를 외워가지고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구좌표로 바꿔놓은 것, 즉 비상대론적 구좌표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론만 적어 놓을게요. 최종 결론은 스핀을 고려하지 않는 비상대론적 슈레딩거 이퀘이션,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물론 지금 현재 이 폼 있죠. 이 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이 델 제곱 이것을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라플라시안을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낸다고 좀 전에 아까 얘기했지요. 그리고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나타나진 이것을 구좌표계로 고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까 참 복잡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놓은 것은 그나마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아니 이 식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식은 너무 복잡해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원자의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좌표계를 잘 고르는 것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도 했지요. 그래서 이 라플리아시안을 구좌표계로 쭉 표시한 이거, 그 다음에 VF 사이는 EF 사이죠. 여기도 VF 사이는 EF 사이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구좌표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죠.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외워야 될 것은 구좌표에서 라플라시안 표현인 이 밑줄 그어 놓은 것, 이것만 외우면 되어지죠. 나머지 것들은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간단히 돼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구좌표계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음에 있어서 구좌표계에서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외워놓고 여기서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깊이 있는 공부가 못 되겠죠. 최소한 왜 이것에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는 책을 보면은 아하 방법이 이렇게 해서 되어졌지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